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디의 최애린입니다. 원달러 환율만 주시하고 있었는데 원엔 환율이 문제가 됐었죠. 원화 절상 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원엔 제정 환율이 정규장 중에 드디어 80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100엔당요.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 오비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이밍상 절묘하게 16거래일 만에 순매도하면서 이거 원화 절상 속도가 가파른 가운데 외국인 떠나는 것 아니냐 걱정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2160에 안착 못하고 50선까지 내주고 2140선에 어제 잠기고 끝이 났죠. 코스닥도 700 안착은 아직까지 이틀 연속 이뤄내지 못한 숙제로 남겨두고 있는데 시장을 끌어내린 주체였던 삼성전자의 본 실적이 개장 30분 전이었던 8시 30분경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IM 부문의 실적, 반도체 부문의 실적, 예상은 오히려 소폭 웃돌면서 전체적으로는 서프라이즈했던 잠정 실적 눈높이에는 꼭 맞춰주는 오히려 약간 웃도는 호실적을 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추세 하락이 여전하다면서 급반등은 조금 힘들 거란 전망도 조심스레 일부에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뿐만 아니라 G4라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이미 출시한 LG전자의 1분기 실적도 오늘 오후장에서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IT 부문의 움직임 오늘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주들의 실적 또한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적이 바닥이라서 좋게 보는 현대중공업도 얘기가 있었지만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안 좋다는 삼성중공업의 전혀 다른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오늘 IT, 조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 도움 말씀 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는데요.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님 그리고 샘플러스의 황민혁 멘토님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체크포인트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예, 전일 그리스 사태 그리스 리스크 재부각으로 인해 이제 유럽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8% 정도 폭락을 하고, 뭐 독일 지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독일 지수 같은 경우도 1.89% 내린 상황에 마감을 했었고요. 영국 증시도 많이 마감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프랑스, 그리스 사태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오늘 장 초반전에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끌고 주가가 상승할지 여부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 급락했지만 삼성전자 호실적으로 출발은 나쁘지 않을 거다. 황 멘토님은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다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본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당장 삼성전자 주가부터 궁금해지고 어제 살짝 원엔 환율에 대한 800원대 진입, 그러니까 원화 절상에 부담을 느낀 외국인들의 약간의 순매도, 이 부분도 오늘 또다시 순매수로 잡힐지 오늘 시장 수급 삼성전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개장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예, 거래소 같은 경우는 5.35포인트 상승한 2153.02, 01 이 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19% 상승한 698.98포인트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 5일선을 무너뜨리고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5일선을 무너뜨리고 5일선 밑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약보합이나 강보합, 보합권에서 장이 마감되거나 출발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해드리고요.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장 전에 발표를 했었죠. 장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8,000원 정도 오른 시가부터 좀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 종합주가지수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 5일선을 지키면서 위로 쭉 올리는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5일선, 21선, 61선, 120일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단순히 놓고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좀 안 좋죠. 노름판도 아니고 쉽게 대형주가 이렇게 증시와 역행한다는 패턴을 보인다는 모습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어제 애플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 실적 숏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는 121선 이 가격 이 밴드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위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짧게 전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반등 목표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삼성전자. 뭐 오른다고 하면 61선까지는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기보다는 네. 점차적으로 조금씩 오를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좀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전형적인 이 선이죠. 이 밴드선 139만 5천원, 네. 8천원 이 선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출발도 본 실적 보고 나서 괜찮은데 단기 반등 61선까지 가능하다. 매수 쪽으로 롱사인 내셨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699선 정도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더 덧붙여서 수급은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꽤 괜찮은 출발, 2150선대 중반, 삼성전자도 시장 정도만큼의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 윤곽이 좀 잡혔을까요? 황민영 멘토님. 네, 업종별로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T 업종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0.9% 정도 상승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가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안에서 이제 특징주로 본다면 은행주들이 오늘 좀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KB금융 현재 1.3% 그리고 신한지주가 1% 정도대 그리고 기업은행이 역시 1% 정도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은행주하고 증권주하고는 보통 이제 같이 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은행주하고 증권주가 같이 이제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증권주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 자체가 상승으로 다시 이제 뻗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증권주 역시 오늘 뭐 강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반면 은행주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이 분명히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그리고 저점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 이제 특징주로 본다면 특징 업종으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제약 업종도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흔들리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녹십자가 1.12% 상승 중이고요. 한미사이언스가 1.4%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이제 화이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 제약업체의 화이자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 업종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심리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업종군 내에서 상승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유틸리티 업종 쪽에서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 현재 1% 정도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유틸리티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쩌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에 대한 우려감 역시 이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 역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아직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방어적인 그런 업종들 안에서 꾸준한 이제 상승 흐름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틸리티 업종 쪽에서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본다면 통신주 최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은 전날 좀 눌리긴 했지만 KT하고 LG U+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면 결국은 배당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통신 업종도 역시도 지금 현재로선 관심권 안에서 좀 두고 보셔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이제 특징 업종으로 본다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오늘 나노엔텍이 14% 정도대 이제 급등 나오고 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리고 인성정보, BT컴퓨터, 유비케어, 휴비츠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업종과 그리고 그 이외 이어서 온라인 모바일 게임 업종도 역시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좀 강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니까 오늘 뭐 단기적인 뭐 시세 차익을 원하신다면 이 업종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돌려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마지막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의 순환매 예상 적중 종목 가운데 LG U+ 11,000원대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지금 터치는 하고 있다는 사실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수급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개장한 지 10분도 안 됐기 때문에 윤곽에 잡혔다 보긴 어렵지만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고 있네요. 윤 대표님. 예, 지금 시장의 수급을 좀 놓고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26억 그리고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역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한 150억 정도 매도하고 코스닥에서는 한 3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에서 123억 5억 정도
여지없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놓고 보면 업종별로 화학업종에서는 좀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기관과 외인이 다 29억, 6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통신업종에서 23억 정도, 그리고 금융업에서 16억 정도 순매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패턴을 놓고 본다면 결국은 외국인의 이 매수세, 이 방향성이 지속되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아니면 경기가 둔화되는 거에 맞춰서 경기 둔화에 가는 업종 종목들이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에 발맞추어가지고 외국인이 통신업도 그렇고 금융업도 그렇고 좀 매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오늘 돌발 종목 첫 종목으로 조금 후에 살펴볼게요.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내추럴 엔도텍이 다시 한번 11%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추럴 엔도텍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어제 거래 대금이 거의 한 7천억대 후반, 8천억에 육박했는데 내추럴 엔도텍도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여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급 한번 들여다봤으니까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짚어보죠. KB 외환선물로 가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달러원. 오늘은 1,060원대 드디어 진입했다면서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이 하락한 1,06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66원, 60전까지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067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미 연질 금리 정상화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2월 케이스 실러 주택지표는 예상보다는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두 경제지표는 시장별로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국제 수익률의 경우 주택지표 호주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의 상승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는 주택지표의 호조보다는 소비자 신뢰지수의 부진에 더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이 때문에 미 국제 수익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엔화를 포함하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그리스 부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주었고요.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전망으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 달러와 약세 요인과 위험 통화 강세 요인이 동시에 등장한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외환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뉴욕 야구의 시장에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달러 엔과 흐름을 함께하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064원 5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원은 서울시장에서 1,077원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 하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연 저점이었던 1,072원과 어제 종가인 1,070원까지 하향 돌파하면서 1,060원대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신규 달러 유입으로 인한 달러원 하락 압력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환율의 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출하되지 않았던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시기적으로 월말을 맞이하여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달 말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 밖으로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미 연준의 4월 FOMC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달러 원액의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반등 요인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1,065원과 1,060원 등 5원 단위로 지지선이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달러원은 1,060원에서 1,069원 사이의 거래 범위를 사고 있습니다. 네, 날이 거듭할수록 5원씩 빠지는 달러원의 전망 들어봤는데요. 반등 요인이 없다 하셨습니다. FOMC 회의도 지금 반등 모멘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 전망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 한 FOMC 회의 이후에도 달러 약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때 또 우리 원달러, 엔달러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엔 환율까지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되겠네요. 정경팔 팀장님 오늘도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4월 29일, 22일자,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바로 이 사태가 터졌었죠. 내추럴 엔도텍이 이른바 가짜 백소 사용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닷새 만에 한가가 풀리면서 자사주 매입과 발맞춰 주가가 반등하는 듯 했었는데요. 엄청난 거래 대금, 거래량이 화제를 뿌리기도 했었고요. 오늘 재차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그쪽에서는 내추럴 엔도텍 쪽에서는 사장도 가짜 백소라고 시인을 했었다. 뭐 지금 이제와 번복하고 있다. 이런 뭐 계속 팔롭되는 그런 업데이트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뷰 양쪽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에 공매도가 겹쳤고 또 여기에 단타 치는 세력까지 해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늘어났다 분석이 있는데 황민영 멘토님이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내추럴 엔도텍이 어제 잠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이번에 이제 백소에 대한 그 논란 자체가 지금 거짓이 아니고 이제 사실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뭐 주가를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어 자체가 결국은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이제 뭐 시장이 하락을 잠시 이제 주춤하는 잠시 동안 이제 멈춰놨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이제 큰 시세를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어제 같은 게 반등에서는 분명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물량들을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 내추럴 엔도텍이 사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효과가 결국은 뭐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 안에서 소비자들의 신뢰 자체를 잃었다는 것 자체가 내추럴 엔도텍이 앞으로 이제 성장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내추럴 엔도텍은 당연히 정리를 하고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한국소비자원 그러니까 식약처예요. 재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식약처에서는 뭐 오늘 발표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주고 있다는 것이 저희 보도팀 기자들의 전언인데요. 어쨌거나 내추럴 엔도텍은 지금 막 하한가에 접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한가 들어가면 사실 매도 체결이 잘 안 돼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데 역시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빨리 매도하시는 게 낫고요. 왜 그러냐면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식약청은 29일 날 원래는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좀 연기를 했고요. 지금 좀 막 하한가에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걸 놓고 보면 하한가에 빠졌을 당시에도 그 외국인이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22일 날도 매수를 하고 있죠. 23일 날도 매수를 하고 있고 24일 날도 매수하고 27일 날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네네. 자기는 하한가 풀고 한번 빠져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한가가 풀렸을 때 빨리 빠져나오셔야지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진위 논란이 한 달 이상 충분히 갑니다. 지금 내추럴 엔도텍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100억 자사주 매입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총에 지금 이게 발행 주식만 놓고 보면 지금 2천만 주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좀 안 나오고 있는데 2천만 주 정도 되는데 시총이 1조 8천억짜리 회사가 자사주 100억 매입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렇다 보니까 진위 논란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 말이 맞네 틀리네 끝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네.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선물에 투자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떻게 뭐 위로 본다. 단기적으로 물론 뭐 좀 뭐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단기적으로 상한가에 가고 누군가는 털고 나오려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좀 연연하지 마시고 네.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계신 돈은 굉장히 소중한 돈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말고 괜찮은 종목 많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이 진위 여부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그냥 손절하고 빨리 나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에 좋지 않겠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낸 분이 있을까요? 어제 잠깐 내는 것 같았다가 지금 곧바로 지금 하한가를 맞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내추럴 엔도텍 오늘 다시 한번 하한가에 터치했을 정도로 재급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팔자 의견도 나왔고요. 삼성전자, LG전자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일단 해주셨고 매수 쪽으로 단기 반등 가능하다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황민영 멘토님도 똑같은 의견이세요?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은 사실 이제 어찌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앞에 근데 진짜 왜 빠진 겁니까? 어제까지요? 일단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뭐 전망치가 사실 올라갔던 건 맞는데 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6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겠죠. 근데 기대감만큼 사실 갤럭시 S6가 그렇게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던 부분 자체가 이제 주가 조정으로 한번 이어진 거고요. 예. 이번에 실적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발표가 된 그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답을 좀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빠지고 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반등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보유자의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는 단기 반응을 한 61선까지 정도로만 봐주셨던 윤 대표님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LG전자 한번 보죠. G4 저는 굉장히 예쁘게 봤는데 뭐 수동 모드로 하면 DSLR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카메라 성능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뜨기도 했습니다. 오늘 실적이 이제 중요할 건데 일단 기대치는 굉장히 낮죠, 윤 대표님? 예, LG전자. 엊그제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반등 급등 나왔었죠.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률보다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았기에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LG전자는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계만 놓고 보면 G3도 그렇고 G4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LG전자를 투자하실 때 항상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과거에 2%대 영업이익률이었었는데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나오죠. 3.1%.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4%나 5% 정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은행 이자만 또 못하는 투자 뭐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되는 기업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5%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과거에 생각했던 스마트폰 쪽에서는 뭐 빚을 못 발했던 LG전자의 색깔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팔면 팔수록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있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함과 동시에 현대차와 같이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매수해 보시는 전략도 LG전자 지금까지 많이 소외됐었죠. 증시가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급락이 나오면 조금씩 매수해서 좀 평단을 낮추거나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오늘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걸 봤을 때 매수해서 좀 모아가도 좋겠다 의견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조선주 보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조선주 실적이 나왔습니다. 빅3 가운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들 실적은 안 좋았는데 뭐 이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받은 현대중공업조차도 삼성중공업과 함께 밀립니다. 사실 앞서서 조선주가 참 편안한 섹터로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갖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실적 안 좋으니까 일단은 밀리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선주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중공업 어닝 쇼크 기록을 했죠.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조선주는 사실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주가 올라갔던 건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운임비가 어느 정도 감소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실적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면 결국 주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발표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BDI 지수가 아직까지 이제 상향 추세를 그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 시기에 과연 조선주를 낮은 가격이다, 저가라고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박금융이 거의 이제 주중이 된 시장이 바로 이제 유럽인데 지금 유럽도 지금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자금을 푼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제 회복 시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결국은 조선주는 올라가긴 분명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은 계속 연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역시도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긴 어렵고요. 왜냐하면 또 유가가 만약에 또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조선주는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투자는 저는 부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 그런 그럼 윤 상황이고요.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조선주 사실 앞에서 일부에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때요? 사실 실적 안 좋은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갔던 건데 실적이 또 막상 안 좋으니까 여기서 또 놀라나요? 알았던 시나리오 아닌가요, 이거? 저는 네. 돈을 못 버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현실적으로 네. 보면. 그리고 네. 주가는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면. 예. 근데 기술적 반등으로 조선업황에 가진 소속된 종목들이 튄다. 뭐 요렇게 판단을 해야지 아예 업황이 돌아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주식을 하실 때 무릎에 사셔도 충분합니다. 무릎에 사셔갖고 어깨에 파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바닥에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업황 네. 돌아산 다음에 사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 턴어라운드 얘기가 2분기부터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그렇게 기대감 당겨서 매매한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 쪽으로 의견 들어봤습니다. 삼성 SDI 실적이 아주 안 좋았나 봐요. 지금 케미칼 쪽에 장사 잘한 거를 전지 쪽에서 다 까먹었다 이런 지금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급락합니다. 삼성 테크웨이는 반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멘토님이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삼성 SDI가 현재 4% 정도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좀 대조적인 분위기인데요. 바로 전날 이제 삼성 SDI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지 않은 수준이었고, 사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사업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게 이제 소형 쪽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6 쪽에서 신규로 이제 갤럭시 S6가 출시가 됐는데 이 출시됐을 때 이 배터리가 이제 일체형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이 출시가 되면 보통 이제 배터리 2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핸드폰 하나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 SDI 쪽에 대한 소형 2차전지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또 같이 반영된 그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삼성그룹 안에서의 어떤 그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그룹이 이건 회장의 부재로 인해서, 이정 부회장이 이제 앞으로 삼성그룹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명시했던 부분이 바로 2차전지 사업 부분을 키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성 SDI가 앞으로 시장 안에서 삼성그룹 안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 자체가 사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형 2차전지 부분에 대한 실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이제 소형 2차전지 부분을 대형 2차전지로 이제 갈아타게 될 경우에는 충분하게 삼성 SDI의 어떤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나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네. 삼성 삼성 SDI 이번에 1분기에 실적 우려감이 결국은 주가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의 하락은 결국은 저점에서의 그 매수 접근으로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밑꼬리는 좀 달리고 있는데 그럼 오늘 매수해도 좋다는 얘기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오늘 양봉을 만들어낸다면 오늘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한데 갭이 좀 메워지면 들어가는 게. 예. 네, 맞습니다. 그 갭이 메워진다는 결국은 양봉으로 네네. 돌아서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양봉은 오늘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오늘 저점보다 위쪽에서 형성이 될 경우에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 테크위는 실적이 얼마나 좋았길래? 네, 삼성 테크인이 오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사실 이제 실적이 네. 이제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103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2% 정도의 증가세가 나왔고요. 그런 이제 효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효과로 봤을 때는 뭐 200% 이상이 이제 증가했는데 주가는 4.3%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소 이제 무거운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 테크인의 경우에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삼성 쪽에서 이제 분사가 이제 된 상황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삼성에서 하나로 이제 주인이 바뀌죠. 그래서 하나 쪽에서의 이제 어떤 시너지를 본다면 당연히 네. 국방 사업이죠. 항공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큰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방위산업. 네, 네네. 방위산업. 그쪽에서 본다면 이제 삼성테크인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게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하시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씩 역시 이제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 쪽하고 결국 이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시장 안에서 이제 발휘되는 그 시점이 사실 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테크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삼성 테크인 하나와의 시너지 기대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효성이 호실적 나면서 안 그래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갭 상승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100%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고요. 금호산업 매각 유찰됐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저녁 무렵 이 소식 나왔는데 역시 주가는 마이너스 하락으로 화답하고 있고요.
웹젠은 뮤 오리진 이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임주인데 오늘 드디어 뭐 서버 폭주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세 종목은 빠르게 대표님이 살펴주시겠어요? 예, 효성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네. 효성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73,000원, 3월 초 가격이 72,000원, 3,000원 대비해서 지금 116,000원, 5,000원 쫙 올라가죠. 네네.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뭐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추어가지고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가실 분 없죠.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과연 언제 팔고 나와야지 예술적으로 팔고 나오는 자리가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면 차트를 놓고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 찍으면서 계속 밑으로 내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 네. 뭐 이 상단이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겠지만 그리고 돌파를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는 분명한 자리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냐면 이평선을 매우 작게 잡으세요. 한 3일선, 2일선 이렇게 이평선을 잡으신 다음에 그 이평선이 무너졌을 때는 바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도 있을 거고요. 네네. 아니면 분봉으로 놓고 보셔가지고 30분봉 놓고 보시고 30분봉 놓고 보시면서 5일선이 무너졌을 때 바로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뭐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금호산업 그리고 웹젠이요. 예, 금호산업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협상자, 뭐 호방건설이 될지, 뭐 누가 될지, 뭐 문제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우선 협상자 대상에서 채권단이 안 한다. 네네. 예, 나는 이제 안 하겠다. 뭐 요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늘 같은 경우도 7% 정도 하락한 2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 금호산업 매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11,000원부터 33,000원, 물론 200% 가까이 폭등을 하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네. 결국은 뭐 매각 안 한다. 나는 이제 뭐 그런 얘기와 동시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쭉 흐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이런 이슈가 계속 재부각이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다고 주가가 11,000원까지 쭉 밀릴 가능성은 현저하게 좀 낮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선, 이 가격선 17,000원, 18,000원 이 선에서는 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슈가 관련된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좀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쭉 모아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모아가면서 하방으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안 보인다고 하면 보유하셨다가 슈팅 나왔을 때 털고 나오시는 전략도 좋고 이평선이 좀 무너진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뭐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웹젠인데 많이 올랐죠. 네. 오리진. 예, 뮤 오리진 이름도 뭐가 어렵네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아니 이 웹젠 주가가 됐느냐 마느냐가 뮤 오리진에 달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이름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 뭐 게임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뭐죠? 이게 개발했을 때 비용이 최대한 많이 들고 그리고 개발한 이후 오픈한 이후에는 뭐 거의 운영비밖에 안 드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 보니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산업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오픈했는데 대박이다. 그럼 주가는 뭐 가기 마련인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단기로 트레이드를 해야 될지 장기로 가져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소리고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전고 좀 뚫어가지고 지금 최고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43,850원. 패턴 매우 좋습니다. 오늘 뭐 음봉을 나온다 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린저 위에 뚫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안전하게 5일선 이탈 안 되면 홀딩해서 가져가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현재 가격에서 5일선 정도면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웹젠, 금호산업, 효성까지 모두 다 이평선을 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서 조선주도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오늘 조선과 더불어서 안전 섹터를 꼽으라면 바로 건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다 내리는데요. 대우건설은 7거래일 연속 밀립니다. 오늘 꽤나 가파른 하락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있고요. 현대산업 역시 1분기 실적의 기대 예상에 못 미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선과 건설이, 특별히 건설은 더 많이 올랐었는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밀린다. 건설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조선주하고 건설주하고는 사실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선주의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죠.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건설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한 그 기업들이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이지 실적이 완벽하게 이제 쇼크를 기록했거나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분하고 아니면 쇼크를 기록했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주 전반적으로 지금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날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상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수치가 나타났었고, 또 이어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오늘 밀리고 있는 섹터로 본다면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대우건설하고 현대산업의 주가가 좀 강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현대산업부터 이제 보게 되면요, 현대산업과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았어요. 왜냐하면 국내 쪽에서 이제 한정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 건설 시장이 결국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해서 시장 안에 계속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산업에 대한 실적의 기대치가 이제 높아진 만큼 어찌 보면 이제 실망이 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뭐 조정을 받는다, 이 조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으로 꺾이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이제 실망 매물이 추회되면서 일시적인 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대우건설의 경우에는요, 대우건설은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이,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쪽 사업분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를 밀어내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연일 지금 밀리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현대산업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국내 쪽보다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실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네. 대우건설의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건설업체 내에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주들은 이제 선별할 때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여부가 뭐 분명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본다면 해외 쪽하고 국내 쪽하고 같이 이제 건설 쪽에 대한 그런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건설주 중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네네,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건설주를 접근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대우건설이나 다른 이제 건설 업체들보다는 당연히 이제 현대건설 쪽으로 이제 네. 저가 매수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 조선주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역시 실적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는데, 건설주는 또한 옥석 가리기가 실적 발표 기점으로 진행이 되는 듯합니다. 두 분께 끝으로 전략을 여쭤보고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표님은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하나 공개해 주셔야죠. 네, 코너가 없어서 종목을 얘기 안 하신다 해서 저희가 일주일 뒤로 미룬 시점이 오늘이잖아요. 예,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 풀면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올라가고 있죠. 이미 늦었으니까 삼성전자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오늘 매수하시면 네. 3달 내에는 무조건 큰 수익 날 종목 현대차 꼽아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순이의 기대치보다 8% 이상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밀리는 이유는 결국은 뭐 엔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원엔이 지금 900원이 무너진 상황에서 뭐 BOJ에서 양적 완화를 원엔 달러 기준으로 1,200원, 1,300원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결국은 양적 완화를 또 한 번 하게 되면 1,300원이 맥스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대차 자동차 업황에 계속되는 문제, 뭐 이중 통화도 문제가 됐죠. 이중 통화 문제되는데 해와라 뭐 브라질 통화 문제 끝났고요. 러시아 통화 문제 끝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신규 공장 지을 가능성 높아졌고요. 그리고 중간 배당할 가능성 높아졌고요. 네네. 중간 배당한다는 게 6월에 하겠죠. 네. 그러면 뭐 연기금이랑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밀리는 자리가 왔다고 하면 땡큐 하시고 바로 사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석 달이라고 또 얘기하신 거군요. 중간 배당까지 감안했을 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급조하신 것 같지만 또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현대차 매수 관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라갈 거다 했는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황민영 멘토님도 종목 주셔도 좋고요. 전략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종목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종목 세일즈에서 공개를 예. 해드리겠고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이제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에 대한 논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고점이 어딘지에 대한 사실 정확한 그 고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네. 이미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들을 추격 매매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바닥인 종목들 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서 그렇지만 그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충분한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이라면 그런 쪽으로 수급은 다시 한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다리시는 전략,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킨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호흡을 조금 가다듬어야 될 때인 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도움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스탠베스트의 윤동식 대표님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는 건설 조선주가 부진한 것이 특징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서는 이오테크닉스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이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증권사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은요, 외국인 중심의 순환 매장은 계속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톤으로 느껴집니다. 정영훈 팀장님은요, FMC 오늘 밤에 이제 하루 더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특별한 코멘트 없을 거라는 얘기시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대형주를 주목하자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 FMC 결과 앞두고 관망하는 장세가 오늘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안창현 대리님의 마지막 의견은요, 외국인들은 뭐 큰 포지션 변화 없다. 어제 살짝 그냥 덜 샀을 뿐이다. 하락 시에는 역시 분할해서 주식을 사라 하셨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16거래일 만에 소폭 순매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다음 날인 오늘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 중심의 순환 매장 계속될 거다 의견 남기신 최희승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크로적으로 큰 어떤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 한 시장은 갈 거다. 그리고 코스닥에 급락한 종목이 있다면 바로 반등이 기술적으로나마 들어오는 장이다. 이런 의견을 쭉 주셨는데 내추럴 엔도텍이 또 급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한 코멘트 전략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4월 말 이제 사실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이제 2거래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관은 470억 정도 오늘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번 달에 상당히 좀 매수세를 뚜렷하게 보였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제 그 매수세가 잠시 주춤하는, 월 말로 가면서 잠시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따라서 지금 현재 4월 말까지는 어떤 큰 변화 없이 좀 마감을 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내추럴 엔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이 이제 백소라는 그 원자재를 생산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견일 수 있습니다만, 소보원과 식약처의 결과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 기업 이미지에 훼손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요. 지금 환불 사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건강을 사람들이 먹는 것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 훼손은 회사가 다시 일어서기에는 좀 어렵다.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삼양 우지 파동도 그랬었고 만두 파동 때도 그랬었죠. 멀쩡한 만두 회사들도 다 망했었습니다.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기업치고 회복하는 기업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팔 기회 줄 때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다른 좋은 종목들 천지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하한가 계속 점화로 계속 찍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수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만 주 정도 털어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25% 정도 되는데 전체 상장 물량이 1,900만 주에서 2,000만 주 정도 사이가 되는데 대략 한
400만 주 정도 더 나오면은 외국인들 아웃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많으니까 안심하고 가져가자 이런 생각 아니란 생각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예, 먹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장난치는 기업치고 성공한 기업 없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아무래도 뭐 결과는 제 예상이지만 뭐 좋게 나올 수 있겠죠. 2월 달에도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기업 이미지 한번 훼손된 기업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또 넘어가서 대형주 지금 순환매 리듬 파악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뭐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증권 건설이 땡기면서 올라가고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인 어떤 통신주들이라던가 뭐 그 기타 이제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순환매에서 돌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요즘에 시장은 올라가는데 나는 좀 거꾸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 한 템포 쉬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템포 엇박자를 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시장에 재진입해 보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박자를 좀 맞춰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리해서 좀 내가 좀 맞지 않는 상황인데 뭔가 루틴이 좀 틀렸는데도 무리해서 좀 매매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매수를 다시 한번 진입하실 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을 좀 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원화가 이제 뭐 1,060원대까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강세가 상당히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뭐 달러의 금리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런 상태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인 뭐 내수주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고요. 여행이나 음식료 업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농심, 뭐 대상, 삼립식품,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호텔신라 뭐 이런 종목들 관심권에 두시고 빠지는 날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형주 순환매 리듬 타기 얘기하셨는데 오늘 빠지는 조선 건설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땡겨서 절대 신고가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종목을 일종의 작전주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은 의미가 없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에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기 좋을 것 같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세게 한번 진행이 됐기 때문에 1차적인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일부 매수를 해줬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줘야 또 다른 업종으로 그 유동성이 또 가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뭐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동성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조선이 오늘 빠진다 그러면 다른 업종이 또 올라가고 계속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선주들 뭐 실적이 당분간은 뭐 이렇게 썩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 가치의 어떤 회복 없이는 주가 상승에 좀 한계가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내추럴 엔도텍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셨고요. 원화 강세 지속 트렌드로 잡을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내수주 쪽으로 한번 매수 노려보면 어떨까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 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물시장 맥점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이 도움 말씀 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장 끝날 때쯤 한 10시 반 지나서 272대 지키면 굉장히 강한 상승장을 보게 될 거다 하셨었는데 어제 겨우겨우 270을 지켰고 현재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355억 순매수, 외국인 240억 순매수, 기관 488억 순매도 중입니다. 선물시장 살펴보면 개인 409계약 순매도, 외국인 1136계약 순매수, 기관 248계약 순매도 중이고, 옵션 분야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7302계약 순매수, 풋옵션 2817계약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2696계약 순매수, 풋옵션 2806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3303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7073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 같은 경우나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다 지금 눈치 보기 장세를 현재 수급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요 거래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 1차 저항선이 272, 상승 2차 저항선이 274.60, 하단 1차 지지선이 270, 하단 2차 지지선이 268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종가가 272 이하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일봉상 5일 이동평균선 이하에서 마감되었고, 오늘 오전부에 272 가격이 강하게 돌파되지 않으면 이후 장세는 계속적인 하방세로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수급적인 모습은 모든 거래 주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전장에 큰 폭의 매수음이 없으면 박스권 형태의 시장으로 진행이 되다가 오후장에 들어가서는 하방 장세로 천천히 떨어지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장에는 종합주가지수 2150 가격을 지지하는 수급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지지가 확인이 되면 272 가격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 장세는 하방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종합주가지수 2150 가격에서 약간의 매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좀 선물 매수와 현물을 약간 매수로 좀 풀면서 살짝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전부에 272 이상 가격이 올라가야지 확실한 지지라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272 오전부에 올리지 못하면 매도로 계속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들 눈치 보기 중인데 오늘 오전장이 끝날 무렵에 272포인트 돌파를 못하면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 272대 지지 여부 오전장 끝날 무렵 체크하시면서 오장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도 조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은 돌아왔는데 팔지 않는 정도 수준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2150선을 회복한 정도, 코스닥도 아직까지 700의 7자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개장 전 깜짝 본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5거래일 만에 반등한 데 이어서요. 조선과 건설은 실적을 보고 나서 같이 밀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조선주는 그렇지만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올라왔던 만큼 긍정적인 전망을 주신 분들은 오늘 하락에도 매수 사인은 없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건설주는 오히려 실적 발표 오늘을 기점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라는 조언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든 마치고요. 잠시 후 11시 종목 탑5 시간으로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